자, 메일 정리 노트는 주간자 봐두시되 지문은 1번부터 5번 총 5문항 정도 정리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문은 1번은 좀 보시면서 1번부터 1, 2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기억번에 들어갈 용어는 이제 보시면 임대주택이 임대견 수술하는 관리를 무슨 관리를 합니까? 자치관리다, 자체관리다. 자체 관리입니다. 쓰는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주택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표현을 자치 관리라고 표현하지만 임대주택법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자체 관리 플러스 두 번째 내가 아마 자체 관리하려고 한다면 니은의 시장 구조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 인가입니다. 이제 지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지문이면 대다수 지문은 다 뭘로 끝납니까? 신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지문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주어지는 지문의 대다수 열이면 거의 8에서 많게는 9개가 다 뭘로 끝납니까? 신고로 끝나는 지문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관리시는 시장구조는 뭘 받으면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뭘로 끝납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인가죠. 인가. 그래서 이 신고로 끝나는 몇 개 안 되는 지문 중에 이 신고 대다수가 신고로 끝나는 건데 현재 보시는 대로 인가 절차 자체 관리는 보면 인가를 받습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하고요. 2번은 좀 전에 그 특별선 장기손 충당금 할 때 용어 뭐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그래서 적립금액은 기억을 지금 하나 2번에 지금 박스 2번에 기억을 여기를 좀 니은으로 수정하셔서 니은을 수정하셔서 적립금액은 기억을 뭘로 수정하시죠? 니은 수정해서 니은은 뭐가 들어갈까요?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는 요율하고 장기수선을 물어봤지만 그 앞에 있는 뭣도 주의하시자 요율하고 적립금액도 밑으로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2번 정리하고 그 다음 3번 누구에게 여기는 특별손 충당 일단 돈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돈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돈은 누구 손에 쥐어집니까? 입주대표의 서류는 누구 손에 쥐어집니까? 관리 주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특별손충 인계 절차다 보니 기억은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4번은 지금 특별손 충당금에 관한 그 보고에 관한 절차, 5번은 임대주택법상 현황 신고에 관한 그 절차상에 관한 순서인데, 자 지금 4번은 지금 그 절차된 순서만 잠깐 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마지막 누구로 합니까? 4번의 기억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5번 현황 신고에 관한 부분에 기억은 지금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주택 임대관리업자죠. 임대관리업자가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에게? 장관에게. 그러면 현재 여기서 따로 걸 여쭤보진 않았는데 4번하고 5번에서 보시면 여기는 4, 5번은 여러분이 시기란 건 신고 시기와 보고에 관한 시기를 물었을 때, 자, 일단 문항이 4번입니다.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언제? 1년에 2번 한다고 그랬죠. 1년에 2번 보고합니다. 언제 보고합니까? 17은 30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7은 30일. 그러면 두 번째,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보고는 언제 합니까? 28은 15.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외우긴 다면 이게 어디를 갖다 붙일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17은 35하고 28은 15 이러면 훨씬 이제 머릿속에 담는 거는 쉽게 담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5번에 지금 신고에 관한 시기는 나와 있죠. 기억에 이제 지문을 넣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그럼 일자만 적어볼까요? 30일이죠. 30일 이내에 보고한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지문에
분기마다 쭉 계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정구조는 장관의 보고하는 시기는 언제 보고합니까? 보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한다. 그래서 4, 5번은 지금 신고보고에 관한 순서 이제 따로 정리를 했지만 현재 방금 잠깐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신고보고 시기도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지문이죠. 임대권리업자가 장관에 신고하는 시기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한번 냈던 게 뭘 냈었던 적이 있냐면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는 여기는 두 번을 가로쳐 놓고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그래서 분기를 쓰는 것도 시험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부분들에서. 그래서 일단 4, 5번은 그 순서, 신고보고 순서랑 시기 꼭 숫자. 이 세 개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지문.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입니까? 달의 다음 달 말일인가요? 끝나는 달에 여기 밑줄 하나, 다음 달도 꼭 하나 밑줄 꺼 놓으시고 여러분이 근데 여기 지금 밑줄 껐던 다음 달이란 지문을 여기서 빼내도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여기만 초점을 두면 이 다음 달이란 지문이 빠져도 얼추 보면 맞는 것 같아. 절대 주의하셔서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이라 해서 이 다음 달에 들어간다 빠진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리 마무리하고 자 교대로 다시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부분에서 2번부터 잠깐 볼까요? 자 하자 보수 제도 관련해서 2번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라 이제 그래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이. 자, 지문은 지금 1번에 하자 보수 제도 이제 그래서 사업 주체 관련해서 1번이 다음의 사업 주체는 공동체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집니다라고 해서 박스는 그 사업 주체 보험들을 총 법으로서 몇 가지 보험들을 정해라 총해서 4가지 보험들을 정해서 박스의 기역에서 리율에 해당한 자를 이 법상 누구로 봅니까? 사업 주체로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문항으로 한번 빼서 따로 단독에 하나 물어봤던 게 동그라미 니은번 있죠.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사업 주체에 포함된다. OX 맞죠? 그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범주를 법상 사업 주체로 봅니다. 네. 한 장을 넘겨서 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 주체는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분양주택에 대한 담보 책임도 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전환하기 전까지 공급했던 사업 주체가 무슨 책임을 지금 임차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2번 하고요. 3번. 자, 그러면 담보 책임 최대 몇 년까지 봅니까? 두 번째 줄에 가보니까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구분해서 최대 몇 년의 범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럼 10년은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서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임차액 인도한 날로부터 최대 10년을 공용 부분입니다. 니은. 자, 공용 부분은 보니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해 최대 몇 년까지 최대 10년까지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3번의 담보 책임 기각해서 3번입니다. 여기는 그중 여러분들이 담보 책임 기각 담보 책임은 최대 몇 년까지 몇 년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이 기산자 이와 같은 전유 공응 이와 같은 기산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럼 10년 동안 책임을 지는 크게 그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동그라미 그 지문에 3번의 두 번째 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크게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지금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지문은 내력구조부별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별에서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 이와 같이 두 가지 담보 책임을 이거를 나누어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질 담보 책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내력구조법을 담보 책임이다. 그러면 어떤 하자에 대해 사업자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밑에 그 두 번째 박스에 가보면 담보 책임 기간 관련해서 1번에 밑에 가보니까 지금 1번에 내력구조법을 지금 담보 책임은 몇 년인가요? 10년. 그럼 여기서 말한 내력구조법의 담보 책임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발생된 하자를 무슨 하자로 봅니까? 내력구조법을 하자로 보는 거고,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밑에 주요 구조부란 어디를 말합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뭘로 보는 겁니까? 주요 구조부.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현재 보신 대로 그 지붕틀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주 계단까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주요 구조로 봐서 내력벽에서 이 계단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발생되는 것을 최대 몇 년까지 책임을 집니까? 10년까지 책임을 집니까? 네, 하나. 자, 박스는 순서를 좀 바꿔보죠. 우측으로 옵니다. 우측에 가면 지금 별표 관련해서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은 가보니까 그럼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은 보니까 지금 페이지 관련한 부분에 269페이지 일단 그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시설공사와 세부공동. 세부공동이란 것은 세부공사 종류로 생각하시면 그냥 중요한 거. 그러면 자, 기간을 가보니까 담보책임 기간이 1번에 시설공사 종별에 관한 시설공사의 1번에 마감공사는 지금 담보책임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 그러면 마감공사 관련한 세부공정은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까? 미장공사부터 가전제품까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중 2년입니다. 2년은 여러분이 시설공사 관련 무슨 공사인가요? 마감공사. 그러면 마감공사 관련 여러분이 가에서부터 현재 마지막 그 자에 해당되는 9가지면 돼서 가에서 자에 해당되는 이 9가지 여러분이 2년은 그러면 뭘 기억하시냐면 마감공사 포함해서 9가지 세부 공사 종별 요걸 기억합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미장공사부터 해서 마지막 가전제품까지 이제 1번에서 마감공사가 나와 있고요. 자, 2번 5개 급수 관련 공사부터 2번, 3번 자, 한 장을 넘겨서 4번부터 쭉 해서 그 시설 공사 전문의 문항 번호가 15번이죠. 그러면 2번부터 15번까지 관련된 담보 책임 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 자, 그리고 15번을 벗어나서 문항에 가봤더니 문항이 16번 대지도성공사부터 해서 21번의 방수공사까지죠. 그러면 현재 5년은 여기는 16번부터 해서 21번에 따른 이 시설공사 종별이 지금 여러분들이 5년은 지금 시설공사와 세부공정 여러분이 어디를 기억하시면 되냐? 어디를 기억하시냐면 이 16번부터 몇 번까지 21번에 따른 뭘 기억하자? 시설공사 종별을 기억하십니다. 예, 한번 볼까요? 16번부터 21번 시설공사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지도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관련 6가지는 여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는 여기는 따로 기억할 거 없어요. 밑에 우측에 각각 우측에 나와 있는 뭐는 세부 공정까지 여기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그 중에 18번의 철골공사에 관한 세부 공정은 몇 가지겠습니까? 3가지. 가나 다를 가보니까 일반 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그러니까 철골공사 관련 세부 공정 3가지는 다 지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철골이라는 지문이 들어갔으니 여러분들이 철골공사 한번 봐도 세부 공정 3가지를 한 2-3번만 보시면 크게 골라내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럼 하나 더 위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17번 볼까요? 가에서부터 마까지 있는 것 중에 1번 가번에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배수, 특수 콘크리트 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옹벽 공사, 건축 옹벽 콘크리트 공사 관련해서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세부 공정도 한 두세 번만 봐두시면 걸려내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정리하는 거 왜 이거를 이와 같이 정리하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마감 공사 관련한 것은 세부 공정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9가지. 마지막 가전제품까지 기억하시고 5년에 관련된 이 담보 책임은 세부 공정은 기억하지 말고 어디까지 기억하자? 6가지. 여기는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주동 공사보다 방수 공정 관련 세부 공정 한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 골라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어디는 생략을 했습니까? 3년짜리는 그럼 일단 여러분 2년을 정리하고 5년을 정리했다면 나머지는 몇 년으로 가면 됩니까? 3년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시설 공사물 담보 책임 여러분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어지는 세부 공정별에 따른 담보 책임을 주었을 때 짝짓기로 물어보면 그걸 골라낼 수 있다 없다? 있죠. 9가지, 6가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몇 년으로 가니까 3년. 또 아니면 세부 공사 종별을 주고 만약에 해당 담보 책임 기간을 쓰는 주관식의 문제를 물어보면 담보 책임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뭐를 빼면 6개 빼 나머지는 다 주면 다 연수 몇 년을 쓰면 돼요? 3년. 그래서 여기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은 객관식의 짝짓기형의 형태 아니면 뭐 선택형으로 출제도 자주 하지만 주관식으로도 이 세부 공정을 주고 뭘 물어봤다? 주관식에 쓰는 것도 물어봤는데 주관식에 쓰는 거를 물어봐도 크게 어려움은 있다 없다? 뭐 형태만 바뀌었지 모르는 거는 몇 년으로 가면 돼요? 3년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세부 공정 3년은 그냥 버립니다. 일단 버리고 나중에 또 차후에 설명할 게 있을 건데 일단 큰 틀은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은 2, 3, 5년과 최대 몇 년까지 짧게는 몇 년부터 2년 최대 몇 년까지 10년. 여기는 10년이 최대 10년까지 짧게는 2년부터 짧게 2년 최대 몇 년까지 10년간 이와 같은 공사 정별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질 걸 법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디는 꼭 기억하시자.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2, 3, 5 중에 2, 5는 꼭 기억을 그런 형태로 구분하셔서 골라내는 객관식이 아니면 주관식에 2, 3, 5를 쓰는 것도 한 번은 기억하시고 아직 시험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까지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현재 주요 구조부는 몇 년인가요? 10년. 주요 구조부 관련된 담보 책임 여기는 주관식으로 낼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물어보지 않았지 여러분 혹시나 이 주요 구조부 관련 지금 내력벽에서 주 계단까지 중에 혹시나 아직 출제하지 않았지만 여기 10년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내력벽에서 주 계단까지를 쓰는 연습을 해 놓으시게요. 왜냐하면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은 거의 시험 출제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문제는 객관의 주관식에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중요한데 의외로 내력 구조별 담보 책임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뭐 10년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뭐 10년이지만 아니면 이 기술된 이 주요 구조 보험 중에 다른 거 하나 끼워 넣기 해서 골라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간다면 뭘 물어볼 수 있다. 기술된 이 주요 구조에 관한 것 중 하나를 가로 기입형으로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나오면 가장 좋은 건데 열심히 했던 법은 혹시 벗어나서 이쪽에 시험을 낼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거나 또 해보셨다면 주요한 해당 기존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출제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을 벗어나 어디서 물어봐 버릴 수 있다? 이쪽에 물어볼 여지가 있고 이게 너무 많으면 버려버리긴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대상의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정리하셔서 이 내력 구조부를 물어보거나 여기 둘 중에 뭘 물어봐도 여러분이 여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정리하고 교재로 다시 해서 다시 뒤쪽에 268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시 한 장을 넘겨서 자,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좀 전에 방금 확인했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1번에 01번에 박스에 음영을 주인 내력 구조부라고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을 방금 정리했고요. 관련해서 문항 2, 3, 4 밑에 나와 있는 담보 책임 관련 0이라 그래서 2, 3, 4는 현재 그 관련해서 문항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에 2, 3, 4의 저기는
요 세 개는 일자가 며칠인가 그 일자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 일자상에 요일을 봤더니 며칠이 나옵니까? 2, 3번은 30일이에요. 4번은 며칠인가요? 15일입니다. 그래서 2, 3, 4는 지문에 따라 30 또는 15 정도만 구분하시게 부분들은 네, 그렇게 정리하셔서 한 장을 넘깁니다. 하자 범위는 그냥 참조하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하자 범위는. 물어본 것은 하자 범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담보 책임에 따른 공사 정보를 물어본 여기만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리 넘어가서 교대로 이제 가서 271페이지 박스 밑에 이제 가보니까 하자 보수 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하자 보수 등이 한 장 밑에 이제 가보니까 여기는 자 사업 주체는 마지막 줄에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기역부터 리을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걸 이하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주대표 회의 등 또는 미음에 해당한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한다. 그래서 자 담보 책임 최대 몇 년까지라고 해서 담보 책임 기간 최대 10년. 그래서 자 그럼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 하자 담보 책임 누군가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겁니다. 그럼 청구는 누가 합니까? 청구는 보니까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당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입주대표 회의 등. 그 밑에 이제 가보니까 박스에 기역에서 리을을 뭐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냐면 입주자, 입주대표 회의, 관리, 주체, 관리단. 기역에서 리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주대표 회의 등. 그 다음에 미음은 보니까 공공임대주택도 분양 전환 되기 전까지는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확인했듯이.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까? 임차인 또는 누가 합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가 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양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 등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청구권자는 문항번 1번부터 5번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입주대표 회의 등과 임차인 등으로 중요한 건 등이라는 표현은 누구냐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자 보수에도 마지막 끝나는 이 하자 보수 관련한 이 관련 전체 2번에 관련된 지문에 끝나는 요 지문까지 지문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주대표 회의 등이라고 표현하거나 임차인 등이라고 표현했을 때 누구와 포함되는지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 부분들에서.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한 자들의 청구 위해서 하자를 사업주체가 보수합니다라고 지문이 나와 있어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2번, 3번, 4번에서 2번부터 5번을 쭉 한번 읽어 두세요. 부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5번에 관련해서 박스에 가 보니까 하자 보수 절차 있죠. 부분들은. 자, 동그라미 1번. 입주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공동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기간 내 사업주자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그럼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데 그럼 하자는 공동대 크게 두 개, 하나의 크게 두 개 부분 나눌 수 있죠. 무슨 부분 나눌 수 있다? 전유 부분하고 무슨 부분? 공용. 그러니까 하자 보수 청구도 무슨 부분 나누어서 그 하자가 어디에 발생했는가? 전유 부분에 발생했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발생했나? 공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전유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아니면 공용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전유 공용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사업주체가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창구가 일원화가 되지라 나뉘어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 있나? 가봤더니 자, 밑에 2번의 음영에 1번에 전유 부분이면 누가 청구합니까?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청구합니다. 그리고 2번 공용 부분이면 누가 청구합니까? 가나 다라 이제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 회의, 관리 주체, 관리단이 합니다. 그래서 전유 공용에 따라 보수 청구권자 같아야 될래요? 다릅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로 하나 확인할게. 문항 2번에 하자 보수 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를 관리 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유 부분의 청구는 누가 합니까?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하는데 전유 부분 하자 보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유 부분 하자 보수 이 대행은
공용법원 청구권자 중에 누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 주체로 하여금 뭐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도까지 이제 일단 정리는 전유 공용법원 일단은 청구권자 확인하시고 전유법원에 대한 청구 이 하자보수 청구는 공용법원 청구권자 누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관리 주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도까지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문항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에 가면 지금 지문이 자, 이제 그러면 전유 공용 하자 보수 청구를 했어요. 그럼 하자 보수를 청구했죠. 청구했습니다. 청구했으면 사업 주체는 뭐 해야 돼? 하자를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 되죠. 그래서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을 정한 게 문항 3번에 가 보니까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호 사항 밑에라고 딱 음영이 있는 1, 2, 3의 사항이 포함된 그 계획을 뭐 합니까? 통보.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가 되는 며칠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하면 일정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합니까?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청구로부터 며칠 이내 하자를 보수합니까? 일자로 며칠이 나와야 돼요? 15일입니다. 15일인데 10월 하나 봐주시고요. 자, 15일 지금 첫 번째 줄에 3번에 가보니까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 다음에 그 양가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는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청구권자들의 전유 또는 공용법원에다 하자 보수를 청구했죠. 그럼 사업 주체가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한다는 것은 이 청구 또는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 이의가 있다 없다? 이의가 없죠. 그럼 결국 무슨 말?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으니까 며칠이나 보수나 계획을 통보하십시오. 15일이나 보수나 계획을 통보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그럼 청구 또는 하자에 대해서 뭐가? 이의가 없으면 뭐예요? 이의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만약 이 청구 또는 하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뭐 하더라?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다면 인정한다 못한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청구권자들은 사업 잘못이라고 하지만 사업 주체는 그건 나는 인정한다 못한다. 이의가 있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날 수 있죠. 그 싸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의가 있다라면 뭘 의뢰하세요? 하자 진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이 진단 결과를 통보하다는 걸 말한다는 것, 통보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을 통보한다는 것은 진단 결과 누구 잘못으로 나왔다는 거죠. 사업 주체 잘못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그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근데 꼭 지문 여러분이 하자 보수 청구란 지문을 나와도 15가 나와야 맞는데 양가로 단서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을 줘도 일자는 며칠이 나와야 돼. 뒤에는 모두가 다 15 나온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에서 15일 이내 네, 3번 그리고 4번, 5번. 밑에 담보 책임의 종류입니다. 담보 책임의 종류예요. 좀 전에 담보 책임은 최저 이 시험 출발 최저 몇 년부터 몇 년이었던가요? 지금 담보 책임 기간은 보신 대로 최저 작게 몇 년부터 2년부터 2년, 3년 그리고 5년에 따라 이렇게 해서 짧게는 2년 최대 몇 년까지 10년입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 기간이 이 계산점 여기부터 전유 공유 계산한다. 이 출발했다면 끝나는 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다 있을 2년에 끝나는 점이 시점이 있고 2, 3, 5, 10에 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죠. 그러면 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는 둘이 손잡고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그래서 현재 밑에 나와 있는 담보 책임의 종료란 게 지금도 보신 대로 그럼 이 해당되는 담보 책임이 끝났다면 뭐 하세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대로 이 담보 책임의 종료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종료란 이야기는 각각의 이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되는 시점 분명히 있겠죠. 만료가 되는 시점은 악수하고 헤어지지 말고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뭐예요? 담보 책임을 마무리하세요라는 걸 현재
담보 책임 종료가 1번부터 쭉 해서 문항 7번까지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종료는 보신 대로 문항 1부터 7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하는 거죠. 손잡고 술 한잔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문항은 일단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문항 1번에 가봤더니 사업조치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도 입주자 대비 회의 또는 임차인 대비 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사업조치는 다음 사항을 함께 알린다. 그래서 1번의 밑에 음영조 1,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함께 몇 일 전까지 알려줍니까?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1번. 자, 이제 통보를 했다면 조치합니다. 2번의 음영에 주어진 부분에 전유 부분에 대한 조치와 공용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2번. 그리고 3번. 자, 3번은 이제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하자 보수 끝났다고 통보가 오죠. 뭐 어떻게 돼요? 가서 하자 보수가 잘 되었는지 뭘 해야 돼요? 확인하겠죠. 확인합니다. 4번.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오케이 잘했다 끝나는 건데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하자 보수를 한 것도 아닌 것도 애매하다. 문제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의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가보니까 임차인은 통보받은 날 입주대표 등 또는 임차인 등은 통보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4번, 5번 나와요. 4번하고 5번. 사업 주체와 다음 구본에 따른 자는 하자 보수가 끝난 때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 장을 넘겨봤더니 그러면 담보책임은 전유 부분은 누구랑 담보책임 마무리합니까? 입주자. 2번. 공용 부분이면 누구랑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합니까? 2번은 좀 주의하세요. 담보책임 종료 작성에 관해서 공용 부분이라면 입주대표 회의 회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또는이라고 돼 있죠. 또는 누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회장하고 할 수 있지만 또는 누구랑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 다 할 수 있는가? 단서 규정에 해당이 될 때만 뭐 합니까? 할 수 있다. 단서 규정 갑자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입주 대비 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아니라 누구랑 합니까?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와 한다는 것에서 여기는 2번의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 관련 2번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회장은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호 절차를 차례대로 거친다. 일단 절차를 봤더니 밑에 1의 절차를 거치고 2의 절차를 거치면 담보책임 종료 확인 절차가 종료 확인서 작성 절차가 마무리가 돼요. 1번.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항목 가나다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도단지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합니다. 그리고 2번의 절차, 어떤 절차? 입주대비 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 절차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해당 그 문항의 6번의 두 번째 줄 잠깐 볼까요? 이 경우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대비 회의는 담보책임 종료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의결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금 1회 절차를 거치고 2회 의결을 해서 끝나버리는데 1회 절차를 거치고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딱 수도 누가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을 서면으로 반대한다면 그럼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의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시 원점에 재점검하라는 이야기 부분들에서 하나 봐주셔서 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번에 관한 5번 이 지문 중에 5번의 지문을 주거나 6번의 지문을 줬을 때 5번은 몇 분의 몇의 숫자가 나와야 돼? 5번은 5분의 4. 6번 얼마가 나와야 돼요? 5분의 얼마? 1. 그래서 이 숫자 꼭 기억하시고
5분의 4 이상 입주자가 한다는 것은 어떤 단서가 꼭 같이 나와야 돼요? 구성원의 동물, 이 사용자 구성은 얼마인 경우? 과반수. 그렇지 않으면 누구랑 지금 작성하면 되죠? 회자. 그렇지 않고 이 양가로 요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누구랑 합니까? 입주자와. 그래서 5분의 4, 5분의 하나 정리하셔서 5번, 6번 정리하고요. 7번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력구조부 안전진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1번에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된 기관 또는 단체에 뭘 의뢰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공동체에 서 있는 멀쩡한 이 공동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뭐 한데 이게 부동치마로 이게 좀 기울어 들어가면 이게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니 뭘 받아보자? 안전진단. 그러면 안전진단 의뢰는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자, 그러면 시장군수장이 하는데 기관은 몇 개 기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더라. 밑에 누명 주어지는 비용을 가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뭘 의뢰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의뢰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부분들. 그래서 기관명 5개 한번 봐주시고. 자, 끝났어요. 그럼 진단을 했더니 보니까 이 건물이 이 부동치마가 발생한 것은 왜 그럴까? 건물 자체상인지 여기 보면 어떤 뭐 문제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럼 결국 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구 잘못이 분명히 나오고 이 진단 결과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가요? 비용 부담이 달라지죠. 그래서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 그러면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 잘못이죠? 건물을 건설 공급한 누구 책임이다? 사업주체의 책임이란 이야기인데 단서에 가보니까 다만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액이 있는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그자 해봤더니 건설 공급 과정에 문제가 없다. 관리상의 어떤 등등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업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문제를 유발한 적이 있을 건데 그때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그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비용은 사업주체 아니면 누가 부담한가요? 외의 자액이 있다면 누가 부담한다? 그자가 부담한다. 그걸 뭐라 합니까? 안전진단. 그래서 여기는 뭐 세 가지인데 이때 안전진단 의뢰는 누가? 이때 진단 의뢰는 누가 합니까? 하나. 그 다음에 그리고 기관은 누가? 기관은 몇 개 기관 중에 5개 기관 중에 의뢰는 누가 하더라? 시장군수구청장이 5개 기관 하나를 선택 의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관은 여기서 혹시 다른 계열 여기다 끼워 넣기 해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정도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외자가 부담한다 정도 개념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까지 합니다. 자, 내력구조 안전진단까지 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3번에 하자 보수 보조 매치 사용에 관한 부분부터 다음 시간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 내력구조 안전진단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